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김군 인사드립니다. 예, 제 부족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저를 봐주러 오시는 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더 좋은 자료나 보다 더 좋은 모습,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손 다쳐가지고 조금 아픈데도 그래도 유튜브 하려고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섰어요. 네. 오늘은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여행 블로거로 약 5년간 이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블로그를 100% 접진 않았지만 이제 접으려고도 아니고 그냥 발을 걸쳐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블로그에 대한 약간 불편한 진실, 블로그에 대한 얘기, 네이버 뒷담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대만에 거주를 하면서 사실 대만의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글도 하나씩 올리고 사진도 되게 열심히 촬영해서 올리고 여행기도 올리고 정말로 진짜 누가 봐도 와 진짜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한다, 블로그에 진짜 약간 좀 열심히 블로그를 하는 사람으로 좀 민망할 정도로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민망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어디 가서 저 블로거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조금 좀 부끄러운 그런 거? 블로거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블로거지, 뭔가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제품 협찬받고 거짓말로 후기를 쓰는 사람, 이렇게 안 좋게만 이제 보여지는 게 사실인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해외를 이렇게 돌아보면 블로거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외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대만의 어떤 이렇게 촬영차,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이렇게 미디어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블로거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자들보다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블로거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블로거들이 매너가 없어서 저 역시도 그렇고, 블로거들이 좀 너무 돈을 밝힌다거나 매너가 안 좋다든가 후기를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블로거들을 탓하기보다는 네이버의 그 폐쇄적인 그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만든 컨텐츠가 있어요.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집이라 해도 그냥 여긴 맛집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전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유행을 했고 어떻게 했고 몇 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삼남 이녀로 태어나서 몇 대 손으로 이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적어요. 근데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그 공신력 있는 글을 쓰려면은 그런 사전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적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블로거를 이제 작성하고 포스트 작성하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좋은 컨텐츠, 나쁜 컨텐츠를 구분해낼 능력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계가 쓰거나 남이 찍은 사진을 받아서 원고를 써서 돈 주고 팔아요.
그렇게 하면 네이버 메인에 뭐 뜨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메인에 뜨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뭐 네이버 메인인 한번 못 뜬 적도 있고 뭐 이달의 블로거에 선정도 되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애착을 가져서 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열심히 쓴 글이 메인에 노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메인에 뜨지 않고 1페이지에 1, 2, 3, 4, 5를 다 장식하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뭐 제주도 맛집 치면은 돈 주고 포스팅하거나 돈 주고 섭외한 작가들 라인업이 쫙 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면은 여기가 진짜 맛집인가 보다 하고 다 가겠죠. 물론 뭐 100이면은 한 3, 40이 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치 능력이 많이 뛰어나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광고로 돈 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짜다, 진짜다라는 그 구분을 블로거나 뭐 일반 업체보다 일반인들이 더 잘해요. 물론 뭐 블로거 분들도 되게 잘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촬영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든 사람보다 돈을 주고 사진을 사고 원고를 사서 유명 블로거들한테 맡겨서 그 글을 대신 쓰는 사람들이 뭐 메인이 노출되고 1페이지에 나오고 뭐 그거를 그냥 단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100명, 막 200명 막 이렇게 홍보를 돈을 주고 막 몇백 단위로 움직이니까 네이버 자체의 그 후기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 후기가 절대 좋은 후기들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점점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블로거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여행기를 올릴 때 블로거에 가장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웨이보라든지 뭐 기타 블로그에 가장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 SNS 공간에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별 보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왜 보람이 없냐면 좋은 컨텐츠를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봐서 메인에 노출되고 뭐 투데이수가 높아도 그게 끝이에요. 그냥 뭐 돈이 없어요. 돈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정말 0이라고 봐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그 컨텐츠로 인해서 다른 업체나 다른 무슨 여행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죠. 의뢰가 들어와서 또 다른 여행을 하거나 또 다른 뭐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지만 수익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게 네이버에서는 보통 원고료를 받는데 네이버에서 주는 원고료가 절대 아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이 제품을 홍보해줄 블로거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뭐 10만원에 원고료 10만원에 제품은 무상 제공, 원고료 20만원에 제품 무상 제공, 원고료 30만원에 제품 무상 제공. 제가 원고료를 막 엄청 유명한 블로거는 솔직히 아니지만 원고료를 뭐 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은 적도 유튜브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원고료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컨텐츠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블로거들의 그 노고가 10만원, 20만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네이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광고 대행사에서 10만원 주고 20만원 준 걸로 이제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이 메인에 노출될지도 모르고 뭐 저품질이 걸리면 뭐 3페이지, 4페이지, 뭐 6페이지, 막 8페이지까지 밀려나는 적도 뭐 다반사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투데이에 쫓기고, 원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 쫓기고, 또 그리고 글에 대해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써야지 그 광고 대행사에서 좋아하지. 누가 그 막 안 좋다고 이거 다시는 사지 말라고 이러면 솔직히 그 광고 대행사가 이 블로거한테 절대 맡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좋다고 남길 수밖에 없는 게 블로거들의 그 처지라고 해야 되나? 제가 여러 여행 블로거, 저는 여행 블로거니까 여행 블로거로 활동을 했으니까 5년 동안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여행 블로거 중. 여행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거를 잘한다 하는 뭐 IT 계열의 그런 블로거들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네이버 관해서 제가 5년 동안 느낀 건데 뭐냐면 네이버에서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법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 뭐 저품질이 안 걸리고 뭐 물론 나름 어떻게 글을 써야지만 저품질이 안 걸리고 뭐 핵심 키워드는 몇 번을 써야 되고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제목의 키워드를 뭐 2개 이상 3개 이상 넣으면 안 되고 매번 바뀌어요. 매번 연도마다 바뀌고 일시 점검한다 그러면 블로거들이 긴장해요. 일시 점검 때 그 시스템을 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네이버에서는 저품질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저품질을 당해본 사람들은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뭐 다 저품질을 당해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제주도에서 만났던 어떤 파워 블로거 분은 자기 명의로 된 아이디가 뭐 4개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블로그를 키워서 이제 저품질이 오면 요 블로그를 다시 하고 그러니까 4개를 골고루 매일매일 키우면서 이게 저품질이 오면은 1번은 잠시 접어. 그리고 2번을 조금 하다가 또 2번이 저품질이 오면은 3번을 하고 3번이 저품질이 오면 4번을 하고 4번이 저품질이 올 때쯤 1번이 살아난대요. 근데 이 공식이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품질이 그냥 오면은 그 글들을 삭제하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막 정치적인 글을 쓴다거나 뭐 안 좋은 글을 네이버가 싫어할 만한 글을 쓰면 저품이 오니까 저품질이 걸리면 다른 글들을 뭐 지우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블로거에 대한 그 얘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답은 없다. 저품질이 오는 이유도 없고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저품질은 없다 그러고 블로거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로. 네이버가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글들을 뽑아다가 배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컨텐츠를 고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블로거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블로거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소중한 사람들의 원고나 그 사진이나 그 중요성을 굉장히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글에 대한 그 우수성을 평가해서 금전적으로 좀 파이팅을 하시라고 좀 드리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투데이나 그냥 메인에 한번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걸로 약간 막 블로거를 하는 이용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이버가 배가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친구 뭐 저품 줘도 또 다른 블로거들 엄청 많으니까 제 주변에도 제 이웃 중에서도 블로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파워블로거에 대한 그런 아니면 파워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상위권 블로거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저가 5년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지금은 글을 뭐 3,000자씩 써야 되고 뭐 사진을 20장씩 올려야 되고 그런 규칙들이 엄청 많아졌지만
그걸 다 지키면서 하루에 하나씩, 뭐 심하게는 3개씩, 4개씩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이버의 배를 불려줘야 되나, 우리가. 어? 그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은데, 그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썼던 여행 글들 중에서도 굉장히 나름 뭐 좋다고 이제 여행사에서도 그렇고 내 글이 좋다고 했던 몇 개가 있는데 그 글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최신순으로 커트하고, 물론 그 컨텐츠가 좋아도 월간 사진에 올라갔던 타임랩스 제 글도 상위 랭크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컨텐츠가 됐어요. 물론 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 그 컨텐츠의 그 우수성도 따라가고 시대에 맞게 컨텐츠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타임랩스 영상이라고 제가 포스팅을 쓰면 타임랩스 영상 관련 포스팅을 쓴 사람이 만약에 많아지면 제 글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돼요. 물론 이제 방식이, 제 글이 정말 컨텐츠가 정말 좋으면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컨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건 서서히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너무 허무한 거예요. 5년 동안 그래도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대만에 살면서 대만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물론 없어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그러니까 나만의 기록이 되었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서로 소통하고 그 글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들인데, 아무튼 조금 마음이 아파요. 사실 블로그를 생각해보면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서도 진짜 그 시간에 뭐 딴 걸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막 진짜 막 꿈에서 막 그 블로그 막 네이버 메인 막 걸리는 꿈도 꾸고 막 진짜 웃긴 꿈이지만, 블로그를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 기분에 대해서. 그 많은 수많은 블로거들 중에서 내 글이 딱 그 메인에 아니면 1페이지에 딱, 아니면 이달의 블로그에 딱 선정되었을 때 그 기분. 어쩌면 그런 기분을 네이버가 더 먼저 알고 있고, 원고를 안 줘도 뭐 블로거들은 메인에 한번 띄워주면 뭐 아주 기분 좋아할 거야. 아마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뭐 댓글도 달고, 뭐 포토샵 해가지고 뭐 표지 만들고, 뭐 색감 좀 조정하고, 크기, 뭐 사이즈, 뭐 뭐라 해야 될까, 뭐 수평, 뭐 진짜 블로그 포스팅 한 편 제대로 쓰려 그러면 진짜 한 1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시간에 비해서는 돌이켜보면 5년 동안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사실. 물론 뭐 그로 인해서 다른 좋은 뭐 일들도 생겼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얻는 뭐 수익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좀 마음이 아플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나? 사실 그래요. 제가 블로그 팬투어 같은 거를 이제 정글리안인가 아무튼 어디를 이렇게 다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블로거 분들이 정말 잠 안 자고, 저도 그렇고 여행을 떠나서도 노트북을 끼고 원고를 쓰고 있어요. 원고 마감일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또 메일을 보면 또 내일 게 들어와 있고, 뭐 원고가, 근데 그게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노력한 결과예요. 그거는 제가 열심히 쓰면은 그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뭐 거기서 뭐 시너지가 나서 뭐 몇 명이 봤을 때 뭐 이게 더 좋은 컨텐츠로 인정이 받으면 뭐 플러스 얼마,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원고 한 편에 얼마예요. 조회수가 10,000명이 됐든 20,000명이 됐든 뭐 아니면 그 컨텐츠가 막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막 다 보고 그 사이트로 유입돼서 예약을 해도, 블로거가 원고를 써서 가져가는, 사진 찍고 글 쓰고 가져가는 금액은 정말 요만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행 가서도 노트북 붙잡고 먹을 거 앞에서 다 찍고 그거 올려야 되고, 또 이제 그거 이제 텍스트 뭐 스토리 만든다고 또 그것도 뭐 다 주워 듣고 있고, 뭐 수첩에 메모하고, 수첩이 아니죠.
핸드폰에 메모하고 있고, 그거 이제 다시 사진 찍으면 편집하고 다 해가지고 그거 원고를 받는 거예요. 그거. 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진짜 그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블로거를 이렇게 하려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은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분위기나 그 성격 자체가 나만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좀, 이건 뭐 성격이랑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B형이고 좀 내 꼴리는 대로 솔직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도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성격대로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진짜. 아무튼 이게 조금 그 폐쇄성, 그 분위기 자체가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떤 글은 남기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되고, 뭐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엔 그 틀에 박혀서 그런 사진을 찍고 앉아있고, 그런 글을 쓰고 앉아있고, 그런 댓글을 달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래도 블로그는 사실 이웃분들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같은 그런 블로거라는 그런 그 공간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도 나누고, 진짜로 진솔된 이야기는 뭐 비밀 댓글로도 이렇게 남기면서 그거 뭐 참석하세요? 저는 뭐 요번에 못 가요. 뭐 요번에 어디 뭐 하세요? 뭐 아니면 뭐 이런 건 굉장히 좀 재밌고, 저는 기자 생활을 했지만 기자와는 또 다른 나름의 세계예요. 정말로 재밌는 세계. 이웃분들과도 그렇고, 지금은 이웃분들과도 그렇고 연락도 하고, 여행 블로거 분들이랑도 가끔 뭐 어디도 가고 여행도 뭐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하는데, 정말 그거예요. 그거 서로 막 네이버 존나 짜증난다고 막 네이버 거지 같다고 막 네이버가 좀 또 뭐 서비스 정책 뭐 바뀌고 어쩌고 뭐 뷰가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뭐 영상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솔직히 그런 소리를 하는 동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동지마저 없었다면 네이버는, 근데 저는 앞으로 향후 한 2년 3년이 지나면은 네이버가 망하던지 아니면 그 정책이 완전 싹 바뀌던지 무슨 대란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도 포스팅 하나에 뭐 1000자에서 3000자 이상을 써야 되고, 뭐 사진은 20장 이상 올려야 뭐 상위 링크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공식들이 많은데, 거기에 맞다, 영상도 하나 넣어야 되고 뭐 되게 공식들이 많은데, 한 2, 3년 후면은 아마 사진 한 50장 60장 넣고 텍스트 막 한 5000자 이상 넣고 거의 논문 수준을, 네이버 포스팅에 논문을 써야지만 상위 검색이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논문만큼 진짜 막 사전조사하고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숨 막히는데, 저는 보통 사진을 한 7장, 8장, 한 10장 정도 넣었어요, 사실. 많이 넣어봤자 한 15장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20장 넣어야 되고 막 뭐 22장, 어떤 블로거 만나가지고, 저는 사진 한 10장 요즘에도 넣는데 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검색 안 된다고. 20장 넘게 올리고 막 30장 50장 진짜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내 중이 저리 싫으면 저를 떠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떠나고 싶은데, 솔직히 거기 이웃분들도 있고 제가 몸담았던 5년 동안의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약간 싸이월드랑 비슷해요. 싸이월드도 그런 추억 있는데 싫다고 바로 나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워밍업이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결론은 떠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네이버는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그거 진짜. 저는 심지어 2018년 8월, 7, 8월에 이달의 블로그에도 소개가 됐어요. 근데도 블로그에 정이 간다기보다는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큰 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영상도 해라, 뭐 씨발, 뭐도 해라, 제가 대학교 때도 논문이나 아니면 뭐 PPT 자료를 그 정도까지는 안 썼어요, 솔직히 내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쓰고 앉아있으니, 응? 아무튼, 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 지금도 이 자료를 유튜브에 가장 먼저 올리겠지만, 유튜브를 솔직히, 이제,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몇 없는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고, 저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좀 나고, 그거에 재미를 갖고, 그 영상이 좀 대박이 나면 그 영상, 대박난 영상에 대한 수익도 어느 정도 조금 가져가고, 요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블로그 할 때는. 블로그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재밌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만에서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참 유튜브가 좋고 네이버가 쓰레기구나라는 거를 점차 알게 되었어요. 점점.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도 아직 이제 좀 초보이긴 하지만 이왕 시작하실 거면 이제 블로그보다는 유튜브가 좋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을 봤을 때. 네이버는 제품 리뷰 같은 것도 보면은 제품을 주고 원고료는 없고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써줘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쓰면 솔직히 사람으로서 되게 굉장히 비참해져요,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약간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건을 주는데, 그 물건을 리뷰를 하려면 당연히 그 물건은 필요하잖아요. 그 물건을 리뷰하는데 그 물건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받고 원고를 쓰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원고료는 없어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도 그런 제안을 받으면 기분이 더럽고 진짜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그 노력한 대가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유명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사진을 촬영하고 그 제품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글을 쓰고 한다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원고료나 그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블로거는 이상하게 제품 줄 테니까 써주고 원고료 없어. 이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원고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제품을 받아가지고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다 쓰잘데기가 없어요, 사실. 쓸모가 없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받아서 그거를 리뷰한다고 고생해서 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그거 그냥 동네 사람 주거나 형 주거나 동생 주거나 조카 주거나 주기엔 좋아요. 그냥 생색내고 주기에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네이버는 네이버 포스트, 폴라, 네이버 TV, 잡다하게 되게 솔직히 많아요. 근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다 망했어요. 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다 망했어요. 저는 참고로 그 망한 거에 다 컨텐츠가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몸을 담그고 있지만 참담해요. 참담해. 그러니까 왜 참담하냐면, 알짜배기 리뷰나 여행기나 컨텐츠를 작성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 많지는 않다고 이제 느껴져요. 왜냐면 매크로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인 워낙 똑똑한 매크로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댓글이나 글이나 원고나 아주 교묘하게 속이지만 결국 블로그의 이웃도 기계적인 매크로들이 말도 안 되는 안녕하세요, 김군 여행스튜디오, 반갑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에, 이모티콘은 다 똑같은데 글들만 조금 바뀐 그런 매크로들이 수십 건씩 오는 걸 보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실제로 느껴져요. 왜냐면 네이버 TV도 그렇고, 물론 유명하신 분들의 이제 팔로워 수는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있지만, 제가 별로 안 유명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태그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그 조회수나 1페이지에 검색이 돼도
유입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 놀라운 거죠. 광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예전에 네이버 메인이나 블로그 포스팅 메인 뭐 이런 거면은 정말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들어오고 그 효과가 엄청 컸는데 지금은 1페이지에 떠도 아니면 네이버 TV 메인에 떠도 유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간 좀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보질 않는다. 효과가 없다. 네이버는 이미 알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어쩌면 광고했던 광고주나 진짜 검색 서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정말 순진하신 분들이 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리한 소비자들이나 네이버의 그 거지 같은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른다는 거죠. 클릭도 안 해요. 그냥 겉에 썸네일만 보고, 아, 이거 구라구나. 아, 이 새끼, 이거 구라 같아, 이거. 아, 요거, 낚시야, 이거. 클릭을 안 한다는 거예요. 1페이지에 있어도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네이버 리뷰나 네이버 블로그 하면은, 뭐, 맛집 어디 가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글이나 유튜브나 더 많은 방대한 양의 리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거짓된 네이버에 그런 조작된 후기나 원고 받아서 사진 받아서 쓰는 그런 거짓된 그런 거지 같은 그런 리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소비자들이. 네이버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때 예전에도 한 2, 3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딱 굉장히 시원하게 쫙 뽑을 수 있는 그 매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영상 쫙 뽑아진 그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옮겨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비밀 댓글로. 네이버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네이버 자체 영상을 업로드해라. 유튜브 업로드된 영상을 URL을 따오면 네이버가 싫어할 것이다. 네이버가 널 저품질을 줄 것이다. 그런데 전 맨 처음에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냥 무슨 개소리야. 무슨 네이버가 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서치하겠어. 뭐 그렇게 뭐 걔네들이 뭐 시간 없어서 난 그냥 마이웨이 내가 갈 길 갈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사실이 됐어요. 그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만.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그 법칙이 있어요. 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든가 뭐 저같이 경쟁사의 그런 컨텐츠 URL을 따오면 안 된다든지 뭐 썼던 사진을 또 쓰면 안 된다든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정말 진짜 옹졸한 방법이 옹졸한 방법. 얍실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열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블로그 때문에 막 얘기했는데 제 얘기 중에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많고 제가 5년 동안 여행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이니까 현재 블로그를 운영 중이시고 뭐 제 얘기가 조금 뭐 다르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떡져가지고 오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이 다쳐.